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음식평론가가 미국의 심장 뉴욕에서 소박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엄지손가락 따봉을 올린 이유, 도대체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의 음식은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음식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모든 요리가 하나의 예술작품인 곳들을 다녀왔어요. 최고의 재료로 준비된 요리를 맛보았고 각 접시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 고급 레스토랑에 대해 글을 썼어요. 어릴 때부터 비싼 음식과 흠잡을 데 없는 플레이팅만이 칭찬받을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요즘 무언가 저를 괴롭혔어요. 아무리 요리가 완벽해 보여도 제 마음 한켠에 이상한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음식은 비싼 재료와 우아한 플레이팅, 그 이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중요한 재료, 즉 사랑, 정성, 그리고 전통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미식 요리에 관한 리뷰를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뉴욕에 있는 하늘이라는 작은 한식당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익숙했던 화려한 레스토랑들과는 달리 하늘은 소박한 외관과 간단한 요리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비록 가격이 비싸지 않거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아니더라도 하늘의 음식은 정성과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만들어진다고 전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어떻게 소박한 요리를 내놓는 작은 식당이 제가 사랑하게 된 호화로운 음식들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늘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단순한 맛 속에 숨겨진 무언가, 마법 같은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비록 저는 그동안 오로지 화려하고 우아한 음식만을 찬미해왔지만 새로운 음식 세계를 탐험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노트북과 가장 좋아하는 펜,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챙겨 뉴욕시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뉴욕의 거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불빛과 분주한 보도는 제가 익숙한 느리고 정성스러운 요리 준비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현대 생활의 빠른 속도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안내에 따라 조심스레 길을 찾으면서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에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 작은 식당이 과연 제 음식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늘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실내는 소박했고 간단한 나무 테이블과 부드럽게 빛나는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고급스러운 식탁 세팅은 없었지만 대신 방 안 가득 평온함과 진솔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설렘과 평화가 어우러진 기분을 느꼈어요. 하늘의 주인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와 저를 직접 환영해 주셨어요. 그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메뉴에 있는 모든 요리는 정성껏 준비되었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추억, 유산, 그리고 요리에 대한 사랑에 관한 장소였어요. 저는 지금껏 알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다른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 저는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익숙했던 화려한 장식이 없는 단순한 요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감은 밝고 매력적이었고 향은 풍부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한 입 맛본 순간 그 요리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놀랐어요. 마치 각 재료마다 이야기가 있는 듯 했고 맛들이 조화를 이루며 제 영혼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단순한 순간에 저는 음식이 맛있으려면 비싸거나 지나치게 꾸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정성과 사랑, 그리고 전통에 대한 깊은 연결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이 특별해지는 이유에 대한 저의 오랜 신념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숨은 보물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지 궁금해졌어요. 그리하여 저의 새로운 맛의 세계로의 여정은 바로 그곳, 뉴욕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배우고 맛보기를 준비했어요. 그 쌀쌀한 저녁, 저는 찬바람을 맞기 위해 코트를 꼭 여미며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헤매었어요. 네온사인이 선명한 색으로 번쩍이고 높은 빌딩들이 어두운 하늘을 마주한 듯 했어요. 평소라면 이 밝은 불빛과 우뚝 솟은 건물들이 저를 신나게 했는데 오늘 밤은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급 식당의 일상적인 리뷰만 수없이 쓰다 보니 저는 점점 똑같은 것들 속에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걷다가 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뻔한 작은 간판을 놓칠 뻔했어요. 그 간판은 좁고 어둡게 빛나는 골목 위에 걸려 있었고 우아한 한글로 하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낯선 글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호기심이 제 안에 피어올랐어요. 오늘 밤 뭔가 다른 걸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이탈리아 요리의 세련된 맛으로 유명했지만 저는 이 작은 식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밖에 추위를 잊게 해줄 아늑한 온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식당은 작고 소박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럽게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고요. 끓는 육수와 갓 지은 밥의 맛있는 향기가 공기 가득 퍼져 있었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반짝이는 불빛은 없었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소품들이 저를 금방 환영해주는 느낌을 주었어요. 카운터 쪽에 앉아 계신 지영 씨라는 다정한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의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금세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미소는 흐린 날의 햇살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평소 제가 익숙했던 호화로운 식당의 세계와는 달리 지영 씨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마치 여기서 제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밖의 부드러운 빛과 안에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김동혁 씨께서 다가와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는 온화한 눈빛 속에 따뜻함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분이셨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며 메뉴에 대해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고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가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명한 갈비탕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음식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 집중해서 들었어요. 갈비탕이 제 테이블에 놓였을 때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릇은 제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보던 예술적인 플레이팅과는 달리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위로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김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향을 뿜어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떠올렸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제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맛은 깊고 편안했어요. 한 숟갈 한 숟갈마다 사랑과 전통이 담겨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맛은 어떤 비싸고 세심하게 꾸며진 요리도 주지 못했던 따뜻한 기운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음식은 단지 화려한 재료나 완벽한 플레이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정성과 레시피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쌓아온 추억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김동혁 씨의 다정한 말씀과 지영 씨의 진심, 어린 미소가 저에게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식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예전의 편견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소박한 한 끼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감상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활기찬 대화, 부드럽게 들리는 식기의 짤랑거리는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가까운 다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화려한 잔치만을 찾느라 소박한 음식들을 외면해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갈비탕 한 숟갈 한 숟갈마다 새로운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부드러운 상기였어요. 그날 밤 하늘에서의 식사는 제 내면 깊숙한 곳을 바꿔놓았어요. 음식의 마법은 가격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에 닿는 정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식당을 나설 때 뉴욕의 차가운 거리도 전보다 덜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며 인생과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박한 한 끼의 따뜻한 기억을 품고 다녔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어제 발견한 소박한 마법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다시 하늘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에드워드 블레이크 씨와 함께였어요. 에드워드 씨는 한때 요리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현대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의 세계는 화려한 요리와 최신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늘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음식만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믿으셨어요. 하늘에 도착했을 때 에드워드 씨는 작은 식당을 다소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둘러보셨어요. 그는 거의 습삭이듯이 여긴 우리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내놓는 호화로운 음식과는 전혀 다르네요.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눈빛에서는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그분의 회의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고 하늘의 마법이 그분에게도 닿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희는 전에 앉았던 그 아늑한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끓는 육수와 지은 밥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잔잔하게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과 다른 손님들의 다정한 대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에드워드 씨는 모든 걸 한 번에 폄하할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밤 음식 그 자체가 말해주길 바랐어요. 잠시 후 주인 김동혁 씨께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띠고 계시면서 오늘 저녁의 특별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라고 부드럽고 공손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각종 양념에 버무린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우리 전통의 정수가 담긴 비법 소스를 올렸어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요리의 정성과 음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에드워드 씨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분 역시 김동혁 씨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감명을 받은 듯 보였어요. 비빔밥이 천천히 나오셨어요. 김동혁 씨께서 정성스럽게 그릇을 저희 앞에 놓으실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따뜻한 증기와 함께 퍼지는 풍부하고 구수한 향기를 즐겼어요. 에드워드 씨의 눈빛은 잠시 자신감이 흔들리는 듯 보였고
저는 그분의 불확실함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왔어요. 저희는 각자 숟가락을 들어 첫 입을 맛보셨어요.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풍미의 물결이 저희를 감싸더라고요. 음식은 생기 있고 활력이 넘쳤어요. 한 숟갈 한 숟갈이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듯했어요. 헌신, 문화,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고기의 깊은 맛, 아삭한 채소의 신선함, 그리고 모든 것을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묶어주는 비법 소스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씨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천천히 씹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잠시의 침묵 후 그분은 낮고 거의 속삭이듯이 이렇게 솔직한 맛을 즐길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랫동안 굳게 믿어온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솔직한 순간 저희 둘은 음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단지 복잡하거나 보기 좋은 외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료에 담긴 정성과 열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희는 김동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저희 테이블에 앉아 오늘 요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동혁 씨께서는 자신이 준비하는 모든 음식이 먹는 분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의 역사,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각 레시피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작은 친절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고 명확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에드워드 씨와 저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제 자신을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대화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에드워드 씨의 초기 조롱은 사라지고 그분은 점점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박한 하늘의 벽 안에서 저희는 훌륭한 음식이란 화려함이나 쇼맨십이 아니라 사랑과 역사, 그리고 타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단순한 기쁨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식당을 나설 때 저는 조용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에드워드 씨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오만한 요리사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제 옆을 걸으셨어요. 마치 비빔밥의 맛이 그분의 마음속 새로운 문을 열어준 듯했어요. 때로는 가장 솔직한 한 끼의 식사가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하늘은 바로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저녁 하늘에 다시 들렀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진짜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그건과 같은 아늑한 구석 자리에 앉아 김동혁 씨와 지영 씨께서 모든 손님들을 진심, 어린 정성과 친절로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분들의 미소 하나, 부드럽게 건네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식당만의 비밀 같았어요. 가족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오고 친구들이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만나고 외로운 여행가들조차 한 끼 식사를 나누며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창가 근처에 앉아 계시던 한 노부부가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속삭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지나간 세월의 추억이 반짝였고 음식이 말 한마디 없이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또 다른 날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이웃과 오늘 있었던 작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이 식당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음식이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천문학적인 가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정성, 그리고 진솔한 교감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처럼 소박하지만 강력한 경험들의 영감을 받아 저는 예전 스타일과는 다른 새로운 류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음식이 가진 진심, 어린 단순함과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글로 담았어요. 모든 국물 한 그릇, 비빔밥 한 그릇마다 역사의 한 조각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제 글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정직한 맛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음식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를 글로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러자 제 리뷰가 점점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독자분들께서 제 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전해 듣고 똑같은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제 글 덕분에 평범한 요리라도 집에서 도전해볼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친절과 이해를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한때 소박한 요리를 깔보던 요리사 에드워드 씨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리뷰에서 말투가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씨는 김동혁 씨와 함께 시작한 퓨전 프로젝트가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에드워드 씨와 김동혁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레시피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드워드 씨는 자신의 현대적인 기법이 흥미롭긴 하지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혁신과 전통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요리의 예술이 완성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하늘에서의 여정이 우리 모두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저녁 또 다른 리뷰를 쓰며 저는 제 자신의 배경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언제나 예술과 열정이 가득해서 모든 접시가 하나의 걸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한국 음식이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전통, 단순함,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느끼는 진솔한 온기로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 덕분에 저는 세상 모든 문화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하늘을 나설 때마다 저는 맛있는 식사의 기억뿐 아니라 땅이 선사하는 희망과 교감도 함께 품고 나왔어요. 음식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낯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새삼 느꼈어요. 그 저녁들 속에서 저는 음식의 진짜 마법은 가격이나 플레이팅이 아니라 모든 재료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다양한 아름다운 맛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제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글에서의 놀라운 여정을 세상과 나눌 준비를 하며 강한 흥분을 느꼈어요. 전에 이렇게까지 영감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의 따스한 맛과 김동혁 씨, 지영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 음식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에 대해 길고 자세한 칼럼을 꼭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겸손한 곳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하며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11살 어린 독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언어로 글을 썼어요. 분주한 뉴욕 도심 속에서 하늘이라는 작은 식당이 얼마나 아늑한 안식처인지를 묘사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빛,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만드는 갓 지은 음식의 향기를 기억하며 글을 썼어요. 김동혁 씨께서 따뜻한 미소로 모든 손님을 맞이하시고 한 접시 한 접시의 요리를 마음 깊이 담아 설명해 주신 모습도 적었어요. 또한 지영 씨께서 친절한 태도와 다정한 눈빛으로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함을 선사해 두신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문장은 그분들의 노고와 정성 가득한 음식을 향한 진심 어린 찬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한 숟갈 한 숟갈마다 정성과 전통,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맛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역사의 깊은 맛과 감정이 녹아 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제 독자들에게 하늘의 음식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높은 가격으로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드는 것임을 전했어요. 그 작은 식당 구석구석에서 저는 한 세대 한 세대의 이야기와 노력, 그리고 한국 전통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했어요. 칼럼을 마친 후 저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편집자에게 보내었어요. 놀랍게도 그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가족들, 학생들, 음식 애호가 분들이 제 글에서 따뜻함을 느꼈다며 하늘의 온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어떤 독자분은 제 글 덕분에 집에서 소박한 요리를 해보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친절과 이해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한때 소박한 음식을 폄하하던 요리사 에드워드 씨도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리뷰에서 말투가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씨는 김동혁 씨와 함께 시작한 퓨전 프로젝트가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에드워드 씨와 김동혁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레시피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드워드 씨는 자신의 현대적인 기법이 흥미롭긴 하지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혁신과 전통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요리의 예술이 완성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하늘에서의 여정이 우리 모두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저녁 또 다른 리뷰를 쓰며 저는 제 자신의 배경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언제나 예술과 열정이 가득해서 모든 접시가 하나의 걸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한국 음식이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전통, 단순함,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느끼는 진솔한 온기로 말이죠.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 덕분에 저는 세상 모든 문화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하늘을 나설 때마다 저는 맛있는 식사의 기억뿐 아니라 식당이 선사하는 희망과 교감도 함께 품고 나왔어요. 음식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낯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새삼 느꼈어요. 그 저녁들 속에서 저는 음식의 진짜 마법은 가격이나 플레이팅이 아니라 모든 재료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다양한 아름다운 맛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제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글에서의 놀라운 여정을 세상과 나눌 준비를 하며 강한 흥분을 느꼈어요. 전에 이렇게까지 영감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의 따스한 맛과 김동혁 씨, 지영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 음식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에 대해 길고 자세한 칼럼을 꼭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겸손한 곳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하며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어요. 11살 어린 독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언어로 글을 썼어요. 분주한 뉴욕 도심 속에서 하늘이라는 작은 식당이 얼마나 아늑한 안식처인지를 묘사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부드러운 빛,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만드는 갓 지은 음식의 향기를 기억하며 글을 썼어요. 김동혁 씨께서 따뜻한 미소로 모든 손님을 맞이하시고 한 접시 한 접시의 요리를 마음 깊이 담아 설명해 주신 모습도 적었어요. 또한 지영 씨께서 친절한 태도와 다정한 눈빛으로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함을 선사해 주신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모든 문장은 그분들의 노고와 정성 가득한 음식을 향한 진심 어린 찬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한 숟갈 한 숟갈마다 정성과 전통,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비록 맛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역사의 깊은 맛과 감정이 녹아 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제 독자들에게 하늘의 음식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높은 가격으로 감탄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드는 것임을 전했어요. 그 작은 식당 구석구석에서 저는 한 세대 한 세대의 이야기와 노력, 그리고 한국 전통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했어요. 칼럼을 마친 후 저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편집자에게 보내었어요. 놀랍게도 그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게 되었어요. 가족들, 학생들, 음식 애호가 분들이 제 글에서 따뜻함을 느꼈다며 하늘의 온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어떤 독자분은 제 글 덕분에 집에서 소박한 요리를 해보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친절과 이해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한때 소박한 음식을 폄하하던 요리사 에드워드 씨도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리뷰에서 말투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에드워드 씨는 김동혁 씨와 함께 진행한 퓨전 프로젝트가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에드워드 씨와 김동혁 씨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레시피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드워드 씨는 자신의 현대적인 기술이 흥미롭긴 하지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혁신과 전통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요리의 예술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 깊은 존경심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하늘에서의 제 여정이 우리 모두를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어주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어느 저녁 또 다른 칼럼을 쓰면서 저는 제 자신의 배경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탈리아 요리는 언제나 예술과 열정이 가득해서 모든 접시가 걸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한국 음식이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전통, 단순함,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느끼는 진솔한 온기로 말이죠. 이런 새로운 이해 덕분에 저는 세상 모든 문화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밤 하늘을 나설 때마다 저는 맛있는 식사의 기억뿐 아니라 그 식당이 선사하는 희망과 교감도 함께 품고 나왔어요. 음식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낯선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새삼 느꼈어요. 그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이 제게 음식의 진짜 본질은 비용이나 예술적인 플레이팅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정성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독자분들의 진심 어린 답변을 읽으면서 저는 깊은 성취감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 여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느꼈어요. 한때 겸손한 식당 한 곳에서 시작된 제 변화가 새로운 맛과 인연의 세계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쓴 한마디 한마디가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소박한 것들이 가장 깊은 마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켜주길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을 방문할 때마다 제 발견의 여정은 점점 깊어졌어요. 저는 이제 이곳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랑스러운 음식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음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친구로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소박한 식당에서 배운 모든 교훈에 대해 제 마음은 가볍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더욱 부드럽고 성찰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단지 기술의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입 한 입마다 사랑과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문장을 자주 적게 되었어요. 이 말들은 제 진실이 되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부드러운 알림이 되었어요. 하늘에 들어설 때마다 김동혁 씨와 지영 씨의 따뜻한 미소로 맞이받았어요. 그분들의 정성은 마치 벽시계처럼 꾸준했고 식당의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희망과 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단순한 나무 테이블 위에 춤추는 부드러운 빛을 바라보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대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저는 인생의 맛이 바로 이런 단순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의 변화는 제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며 하늘에서 얻은 아름다운 경험들을 나누었어요. 김동혁 씨의 다정한 목소리, 지영 씨의 친절한 눈빛, 그리고 제가 맛본 모든 요리의 정직한 맛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과 그 풍부한 전통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미술 전시회나 문화축제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언어 수업을 듣고 한국어의 기초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저를 크게 변화시킨 그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와 새로운 친구들이 저의 옛삶과 이 새로운 열정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카페에서 사촌과 함께 앉아 하늘의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사촌에게 소박하지만 잊을 수 없는 비빔밥의 맛과 각 요리마다 역사의 한 조각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사촌은 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다가 뉴욕에 있는 그 작은 식당을 상상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대화는 우리의 음식과 전통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하늘의 영향은 제 글이나 인간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가족들, 학생들, 그리고 옛 친구들까지도 하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열린 마음과 희망찬 가슴을 안고 소박한 한 끼 식사의 부드러운 마법을 직접 경험하고자 이곳에 왔어요. 각 방문객들이 식당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더해주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어요. 한때 소박한 음식을 깔보던 요리사 에드워드 씨도 계속해서 변해갔어요. 그분과 김동혁 씨께서는 현대적인 기법과 전통의 맛을 결합한 퓨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셨어요. 두 분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그분들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에드워드 씨의 레스토랑도 곧 하늘에서 느꼈던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 하늘의 정신을 함께 품고 다녔어요. 저는 모든 요리가 아무리 단순해도 들을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미식 경험은 재료의 가격이나 정교한 플레이팅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나누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삶은 음식이 인생과 사랑을 축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이제 제가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탐험하는 모든 문화와 깊은 연결감을 느껴요. 뉴욕의 한 작은 식당, 하늘에서 한국의 정신이 밝게 빛나며 모든 식사가 작은 친절, 역사의 한 조각, 그리고 많은 사랑을 나눌 기회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한편으로 피자나 스파게티가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다시 한번 한국의 음식 문화에 충격을 받았어요.